됐죠? 복사하고 나서 여기서 컨트롤 R 누르시고 좀 수정할게요. 기존 원본이 예제 2번의 예제니까요. 이거를 이그젠 여기를 이그젠 양삼으로 고치겠습니다. 주석도 다 나가버리죠. 하나씩 보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됐죠? 다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멤버형이 있죠? 멤버형이 빨간색 뜨죠? 멤버형이를 멤버 03으로 붙일게요. 멤버 03 해가지고 프로젝트 할 때도 찾기 바꾸기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샘플 소스를 하락하고 코딩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코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개 바꾸면 되죠. 잘했죠? 찾기 바꾸기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능이 멤버 쪽에 전체 조회와 그 다음에 키봉키 조회가 있었죠. ID도 조회. 그 밑에다가 연습 문제가 뭐였죠? 저장한 멤버를 저장하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 저장 함수 컨트롤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일단은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부서 예제가 샘플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위에 DPT 영상 컨트롤러 만들어놨죠, 샘플로. 요거를 갖고 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create DPT 있죠? 여기에 저장 함수입니다.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시오. 하시면 오타도 줄이면서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DPT 함수죠? 부서의 저장 함수입니다. 이거를 멤버의 저장 함수로 바꿔볼게요. DPT를 멤버로 바꾸겠습니다. 멤버로 바꿀게요. 포스트 매핑이죠, 멤버. 네, 그 다음 하나씩 바꿔볼까요? 여기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부서에 있는 저장 함수 있으니까 이걸 크리에이트 멤버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객체죠, 클래스 멤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기 변수도 DPT가 아니고 멤버로 고쳐주시면 되고, 변수 명소 이것도 공짜로 멤버 이렇게 고치시면 되죠. 됐고, 그 다음에 DPT 서비스는 부서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멤버에 관련된 걸로 고치도록 하죠. 멤버 서비스죠. 멤버 서비스. 소문자를 쓰셔야 돼요. 객체 변수를 쓰셔야 돼요. 객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멤버 서비스. 세이브 하시고 멤버 이거를 매기변수로 넘기면 되죠. 형태가 똑같아요. 서비스 객체 저장 함수 세이브에 매기변수로 객체를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 값이 객체별로 나오고요. 저장과 동시에 객체별로 나오고, 이거를 리스트 DPT 대신에 멤버로 고치면 되겠죠. 다른 거는 그대로 쓰니까 객체별 리스트를 쓰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러 저장 함수가 저장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네, 받아드렸군요. 결과 확인해 볼까요? 이상 없겠지. 있으면 모르시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복사하셔가지고 수정하셔도 됩니다. 여기 컨텐츠 다 있죠? 아까 부서 관련된 저장 함수 테스트하는 거 복사하셔가지고 복사 저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합시다. 요거는 똑같고 그다음 한칸 띄고 밑에다가 속성이 지금 멤버하고 틀리죠? 속성이 뭐가 있나요? 멤버는 속성이 뭐가 있는가 봅시다. 여기 모델 보시면 됩니다. 모델 열어보시면 나옵니다. 모델 멤버 열어보시면 속성이 이에노, 이네임, 샵, 매니저 이렇게 4개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노, 그 다음에 이네임, 샵, 그 다음에 뭔가요? 매니저 4개네요.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니저에 숫자 들어가고 ENO에 숫자 들어가죠. 그래서 형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요. 샘플 데이터에 이게 여기 같죠? ENO에는 7369 넣고 매니저에서 7369 나머지는 문자를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8000이라고 하고요. 어차피 샘플 데이터는 8000으로 하고 이름은 요거로 이네임 홈이라고 하죠. 답은 답은 매니저라고 관리자. 그 다음에 4번 또 4번이 뭐가 있나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여기 7369로 하죠. 매니저에 그래서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넣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네요. 4개. 그래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수 하나, 둘, 셋, 4건에 5건에 5건에 마지막에 추가됐죠? 이게 8000번, 4번 8000번으로 넣었죠. 그래가지고 매니저와 매니저의 4번, 관리자의 4번은 이걸로 해서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테스트를. 샤브 매니저 이름은 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잘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테스트 데이터도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에 있는 속성인데 여기다가 이메일 값 눌러주세요. 이메일 값 누르면 테스트를 해요. 이런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테스트 하시네요. 이렇게 테스트 하시네요. 잘 되네요.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질문 있으신 분도 주시고요. 서버 끼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거 있고요. 잡고 파일이 너무 많이 여기 있으면 복잡하니까 닫아놓을게요. 이제 금방 이제 JSON 형태로 출력을 해봤는데 세이브된 거를 출력을 해봤는데 이제는 HTML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소스가 이제 한번 저장하는 게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셨으니까 이거를 HTML로 직접적으로 화면에다가 저장하고 저장 버튼도 만들고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HTML 쪽은 소스가 있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샘플로 아시겠죠? HTML 만드는 게 저희 요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소스 빈 것들은 HTML 쪽 소스 빈 것들은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적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금방 한 거를 이제 HTML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부터 같이 한번 해보죠. 서비스 쪽에
패키지에 이드잼 명사로 만들고요. 명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쪽도 명사가 필요하죠. 명사. 이드잼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드잼 명사의 이제 서비스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서비스부터 한번 해볼 건데, 서비스에서 하실 거는 뭐냐면, 기존에 아까 한번 만들었죠? 만든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름을 영상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PPT 영상 서비스를 복사해서 이드잼 영사로 붙여넣기 하시고, 이렇게 뜨시면, 그거를 영사로 바꾸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고, 그죠? 들어가고 영사로 바꿔줍니다. 네, 지금은 항상 서비스 먼저 만들고 마지막에 컨트롤로 만들고, 그래서 순서는 서비스 볼드부터. 됐죠? 멤버는 나중에 연습 문제로 직접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영사 만들었고요. 영사 만들었고, 이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별 문제 없죠? 빨간 거 뜨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빨간 거 다 뜨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 저장 함수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서비스 단에서 수정할 거는 뭐냐면, 이제는 요거를 좀 수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수정할 거냐면, 기존에는 그냥 간단하게 저장하고, 전체 배열로 리턴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약간 로직으로 수정할게요. 저장 함수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성 날짜. 지금 현재 아래에 없는데 생성 날짜를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현재 날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설트를 하면 자동적으로 현재 날짜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설트가 된 시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회사에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이력을 남겨서 누가 이제 잘못 데이터를 생성했고 추적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책임을 물리기가 위험이긴 한데, 어쨌든 실무에서는 다 현재 날짜를 추가해서 언제 데이터가 생성됐고 수정됐고 삭제됐고를 다 남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추적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책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에러 처리를 위해서는 날짜가 있으면 훨씬 더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다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인설트 하실 때 원래는 인설트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시퀀스를 배웠잖아요. 시퀀스 배우면 자동 증가가 되잖아요. 자동 증가. 뭐가? 숫자가 자동 증가가 되죠. 근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안 하고 가짜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 증가 기능이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서 번호 자동 증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설트 할 때 부서 번호 자동 증가 기능 추가 두 가지를 해볼게요. 시퀀스가 없으니까 시퀀스 대용으로 부서 번호 자동 증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가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면 이거 필요 없죠. 시퀀스를 해주니까. 지금 없으니까 자바에서 한번 간단하게 없다고. 결정 지금 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장돼 있죠. 저장돼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을, 부가 기능을 추가를 할게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복사해서 위에다가 먼저 이거를 일단 널로 위에서 하나 정해놓고요. 이거는 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 초기화, 초기화를 하고요. 배열 객체.
널로 처리를 해놓고요. 네, 써보도록 하죠. 밑에는 예, 이거 빼면 됩니다. 위에서 한번 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의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변수명을 밑에서 사용하시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이 부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 부분 안에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참일 때만 저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참일 때만 저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DPT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서 번호가 있습니다. 부서 번호를 가져오는 벡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O라는 애가 있죠. 얘가 부서 번호가 null이라는 얘기는 부서 번호가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부서 번호가 여기서 지금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았는데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A의 부서 번호가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 시퀀스를 이용해서 부서 번호를 자동 증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부서 번호가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도는 DPT 객체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로 DPT 객체의 부서 번호가 없으면 null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없으면 뭘 한다고요? 부서 번호 자동 생성을 하겠죠. 있으면 놔두고 없으면 부서 번호 자동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부서 좀 줄게요. 좀 긁으시네. 줄게요. 그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서 번호 자동 생성. 지금 없다는 거 확인했죠? null이니까 없다는 거 확인했죠? 부서 번호가 없으니까 부서 번호 하나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해서 원래는 시퀀스를 이용하는데 시퀀스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바에서 뭐 간단하게 짜볼게요. 카운트. 보통 이제 숫자 세는 건 카운트 변수를 쓰니까 그래서 정수죠? 정수로 보고요. 그래서 DPT에 DAO에 select all 하시면 전체 조회죠? 전체 조회. 그죠? 전체 조회 되고 얘가 배열로 나오죠? 배열로. 그죠? 모든 금방 앞에서 해보셨잖아요. select all 하시면 전체 데이터 부서에 대해서 4건이 나오죠? 4건. 그죠? 4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배열로 나오는데 배열의 크기는 뭐죠?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배열의 크기가 되죠? 배열 크기. 현재 부서 배열 크기가 됩니다. 사이즈 보시면 부서 배열의 크기라는 얘기는 이게 건수라는 얘기죠. 전체 건수. 전체 건수라는 얘기죠. 됐네요. 그래서 부서 배열의 크기를 알았으니까 만들어주죠. 저희가 익히 아시는 바대로 부서 번호는 어떻게 되죠? 10부터 시작해서 40까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들어줄 번호는 뭐가 돼야 되나요? 50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규칙에 따르면 10부터 10, 20, 30, 40이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주는 부서 번호는 50이 돼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면 50을 만들어주려면 여기에 데이터 건수가 4건이잖아요. 4건. 4건, 그러니까 4건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부서 번호는 new 얘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전체 건수 4건이죠? 10부터 40까지 4건이죠? 4건이죠. 그래서 새로운 부서 번호는 50이 돼야 되니까 카운트를 구해서 플러스 1을 더하고 그러면 5가 되죠? 5 그럼 곱하기 10을 하시면 50이 되시죠? 그러면 10분까지 10 증가하는 부서 번호가 됩니다. 간단한 수학입니다. 전체 건수 구해서 새로 1 더해가지고 곱하기 그러면 새로운 번호는 계속 전체 건수가 5건이라면 6이 되고 60이 되겠죠. 전체 건수가 7건이라면 7 플러스 1, 8이 되고 80이 되겠죠.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부서 번호 만들었네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세터로 세터 이용해서 객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PT에 세터가 있죠. 세터는 속성을 저장하는 함수고 DNO에다가 새로 만든 부서번호를 민원으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서번호 넣을 값이 어떻게 되죠? 새로운 부서번호 예를 들어서 50이면 50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속성에 바뀌기도 합니다. 객체의 부서번호 저장, 객체의 부서번호 값 저장 이겁니다. 로직이 이해되시죠? 부서번호를 작업해서 하는데 전체 건수를 구한 다음에 1 더해서 10 증가하는 부서번호를 만든 다음에 세트를 이용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부서번호가 완성돼요. 나중에 이거 쓰실 필요 없죠. 나중에 시퀀스 쓰니까 간단하게 한번 새로운 부서번호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실 일이 뭐죠? 두 번째는 새로운 날짜 추가예요. 현재 날짜, 현재 날짜 추가를 현재 날짜 추가하는데 날짜 자바의 날짜 객체 자바 날짜 객체가 뭐가 있었죠? 뭐 데이트도 있었고 파렌드도 있었고 다 이 옛날 거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즘 있는 게 제일 좋다 하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그거를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로컬 베이스 타임 여기에 글자판 여기 제일 좋은 거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예제를 하고 하실 거네. 그래서 이거 뭐 실무에서 옛날 소프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새로 만드는 신규 시스템은 이걸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제일 좋은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객체를 쓰시면 되고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날짜 객체고요. 날짜 객체를 그냥 쓰면 이제 포맷이 그냥 디폴트 포맷이 나오잖아요. 날짜 포맷이 그죠? 그 날짜 포맷을 어떻게 바꾸죠? 저희는 날짜 포맷을 실무에서는 이런 형태로 말씀해요. YYYY MM DD HH MM SS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포맷으로 출력이 되게 바꿔서 넣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넣으시면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서 기본 포맷으로 들어가서 이상하게 나오죠. 날짜 포맷은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 포맷을 여기 쓰고 날짜 포맷 객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날짜 포맷 객체는 저걸 자바 시간에 했던 거예요. 다시 알려드리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네요. 날짜 객체와 날짜 포맷 객체 이렇게 됐죠. 네, 요거 여기 치신 거죠. 요거를 봐서 됐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최신 버전을 한번 써보죠. 그래서 일단 포맷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타임 포맷터. 그리고 이니까요 이런 그냥 하고 이게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고요. 그다음에 임포트 쳐서 너무 기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요거는 요거는 유연산자로 안 만드셔도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싱글 폰 형태라서 바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짜 포맷을 넣겠습니다. 위에 날짜 포맷 복사해서 문자열로 넣으시면 돼요. 문자열로 넣으시면 되고 넣으시면 됩니다. 됐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날짜 폼에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준비됐죠? 그 다음에 현재 날짜를 보여봅시다. 현재 날짜는 이걸로
자바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 연도는 소문자, 그렇죠? 월은 대문자, 그다음에 일은 소문자, 그다음에 시간은 대문자, 분은 소문자.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자바 쪽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현재 시간 구하기를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구하기 그죠? 이거 이 세트에다가 현재 시간을 구해서 셋의 인서트 타임이라고 있어요. 셋의 이렇게 보시면 인서트 타임. 셋으로 시작되는 게 속성에다가 인서트 타임이라는 속성에 값을 저장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세트가. 그래서 셋 인서트 타임에다가 날짜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떤 날짜? 로컬 데이트 타임. 여기 현재 날짜. 현재 날짜에 점 누르시고 now 하시면 되고요. now 하시면 현재 시간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군요. 현재 시간이고 여기서 이제 포맷을 바꿔볼게요. 기본 포맷 말고 포맷을 위에 있는 포맷터 만들어놨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넣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기본 포맷이 나오고 기본 포맷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실무에서 말씀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정리하시면 포맷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현재 시간이고 예, 날짜의 형식 변경은 이걸로 변경하십니다. 됐죠? 현재 시간 구하기가 됐고 네, 포맷도 적용됐습니다. 포맷도 적용된 네, 있죠? 다르게요. 그러면 세트를 이용해서 뭐로 했죠? 이게 전부 다 셋으로 시작되는 함수는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함수고 예, 새로 만든 부서 번호를 세트를 이용해서 넣었고요. 이 객체. 그 다음에 현재 시간도 넣었습니다. 그죠? 이 객체. 그럼 이 객체를 이제 인설트 하면 되겠죠? 다 준비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인설트 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인설트 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인설트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새로운 부서 번호도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시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는 현재 시간 안 나왔잖아요. 그냥 단월로 나왔죠. 그래서 다시 지금은 나오겠네요. 그죠? 지금 나오겠죠? 됐죠? 몇 가지가 완성. 예, 좀 길었죠? 예,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전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안 나죠? 제 시작해도 뭐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죠? 오류는 없는 건데. 그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수정하면서 잠깐 이제 업무 로직이 들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깐 추가하는 거죠. 이영사 서비스 자바 원래 한 바퀴 돌고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 보면 중복이 된다. 이미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또 썼다 이런 얘기죠. 컨트롤러 쪽에 여기서 안 바꿨는데 네. 진짜 안 바꿨네? 바꿨네? 바꿀게요. 됐죠?
다 바뀌었어. 저희가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뭐 짜는 게 있고 컨트롤 C 옥상 컨트롤 V 컨트롤 V 얼굴 영상 됐죠? 바꾸기 이것도 바꾸고요. 두개 있죠? 다음에 이제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PPT 영상 서비스가 없다는 얘기인데 PPT 영상 서비스 있는데 네, 그렇군요. 이거 지금 영상 이게 제일 문제? 메인 생각하시네? 자바 쪽에서 메인 요거 쓰는 트레이 요거 네 요거로 실행하죠. 네. 여기 보시나요? 저희 자바 수업에 애플리케이션에 실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메인 요게 스프링부터도 메인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있죠 실행 요거 누르셔야 되고 요거 누르셔야 되고 요거 누르셔야 되고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네 가지 중에서 보통 요거를 많이 누르는데 이게 혹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메인 함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앞에 있는 요거 누르시고 요거 누르시면 정확합니다. 됐죠? 지금 떴네요. 됐죠? 그러면 그대로 잘 나갔다 보고 컨트롤러 함수를 여기다 대면 컨트롤러 함수 기나? 별로 안 기네요. 이거 바로 하죠. 그래서 컨트롤러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만든 이 연습 문제를 줄게요. 기니까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든 거 보시면 이렇게 create dpt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만들어놨죠? 요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이번에 이제 HTML로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JSON 객체로 있죠. 그래서 HTML로 전달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리스폰스 바디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JSON 객체로 출력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이 기능은 지워버리고 HTML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지에서 저장 버튼을 딱 눌렀어요. 누르면 저장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고 싶나요? 다시 한번 재조회를 하고 싶잖아요. 재조회 페이지.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만든 예제가 뭐였죠? 전체 조회 화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DPT all이라고 전체 조회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죠? 골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저장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장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재조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저장이 잘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 페이지로 강제로 이동을 시키는 기능이 있는데요. 객체가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저장이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저장이 됐고 요거를 이제 리턴할 필요도 없습니다. 리턴할 필요 없고 저장됐으니까 페이지 제조회만 하시면 돼요. 페이지 제조회는 어디서 하냐면 전체 부서 정보 조회 페이지 URL이 어떻게 되지요? URL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공통 URL이고요. 공통 URL은 이그젠 영사죠. 영사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함수의 URL 찾아야 되는데 전체 부서 정보 조회하는 함수가 뭐죠? 위에 바로 위에 있죠? 위에 여기 보면 get dpt all인데 get 함수의 URL이 어떻게 되겠죠? dpt로 되겠죠? 그래서 dpt로 되겠죠.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다시 전체 조회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저장하고 나서 다시 전체 조회가 되니까 네 건이 있던 게 저장이 잘 됐으면 5건으로 나오겠죠. 그죠? 전체 조회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로 이동만 시키면 됩니다.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좀 기니까 이거는 위에서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위에
리다이렉트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페이지 이동. 리다이렉트, 이용 하시고 여기다가 URL 있죠? 이동할 URL, 이 전체 조의 URL이잖아요. 이거를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함수가 이제 여기 이제 배열로 리턴하는 게 아니고 리다이렉트로 리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리다이렉트로 하니까 리다이렉트 뷰로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이제 리턴 안 하고요. 그냥 페이지 이동만 시키면 됩니다. HTML에서는 JSON에서 그냥 다시 한 번 더 조회를 했었는데 거의 이제 필요 없죠. 그냥 HTML만 페이지 이동을 시키면 거기서 전체 조회가 일어나니까 그걸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조회 페이지로 강제 이동. 그죠? 저장하고 나서 강제 이동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리퀘스트 바디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또 모델에다 또 담아서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저희가 객체하고 연결하는 거를 하나 배웠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노테이션 중에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정보를 받아서 바로 객체에다가 밀어 넣어준다고 얘기했죠.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짧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앞단 챕터에서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게 모델 어트리뷰트에 객체를 넣으면 여기에 URL 정보를 받아서 객체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URL 정보가 없는데 이 URL 정보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 가지 뭐 값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테스트 했죠. 이게 ID, 네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객체를 넣어가지고 테스트 객체를 넣어가지고 객체, 제이슨 객체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ID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를 안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완성해야 되니까 입력할 수 있는 객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 장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걸 만들었고 그 전에는 하드 코딩해서 제이슨 객체로 이제 입력값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럴 필요 없고 HTML로 입력 양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입력하면 어떻게 해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전체 부서 정보 조회 페이지로 강제 이동이 되면서 저장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URL을 이걸로 합시다. dbt add로 바꿀게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URL 조정으로 바뀌어요. 이제 URL은 요거는 개발자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타는 없죠? 그래서 그 느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네. 됐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추가 함수와 HTML 입력을 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페이지가 여러 가지 페이지를 만드세요.